반갑습니다. 한국육과전기의 박찬입니다. 최근 한 15년, 20년 동안 플레어스택 쪽에 이제 실쓰리 적용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인허가할 때 가장 말도 많고 잘도 많고 커멘트도 가장 많고 컨설팅 레포트 수준도 가장 많았던 그런 안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계학 공장에서는 이게 가장 초미의 관심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안전공사가 작년부터 여기에 대한 이제 서류를 확대해서 제출하라.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해본 건데 아직 완료된 건 아니고요. 중간 단계의 결과를 한번 이제 공유를 해드리려고 이 자료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숭실대학교 석사과정 학생으로 발표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저기 박사과정 학생으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초록하고 해저함 로파 툴과 4차 산업혁명 등등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레어스택용 힙스 해잡 결과, 플레어스택용 힙스 로파 결과, 그 다음에 이제 로파 서머리 결론 순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입니다. 지금까지는 플레어스택에 이제 플레어 로드 저감용으로 해서 이제 그 플레어 로드 캘큘레이션 시트를 하이시스를 사용하든 KVC 페트로심을 사용하든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플레어 로드가 얼마나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플레어스택 사이즈를 결정을 하고 이런 인허가를 받게 되겠는데요. 그거 할 때 이제 만약에 이제 플레어 로드 사이즈가 모자란다 그러면 이제 실쓰리를 적용해서 아예 PSV가 열리는 시나리오를 없애버려라. 그래서 이제 실쓰리에 대한 이제 검증을 또 레포트를 제출해서 받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출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API 521 세컨드 에디션 버전으로 해서 무조건 PSV 안 열리는 시나리오는 전부 다 실쓰리다. 이런 식으로만 20년 가까이 이렇게 인허가 커멘트가 나오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API 521 6 에디션부터는 이제 무조건 실쓰리가 아니고 해저함 로파를 통해서 이제 IC 61508이나 61511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각 SIF에 대해서 타겟시를 실쓰리인지 실투인지 실제로인지 다 결정을 한 후에 그 타겟실에 맞춰서 SIF를 설계하고 설치하고 관리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이번에 가스안전공사에서 요 FM대로 그대로 이렇게 해서 한번 제출해 보세요. 대신에 이제 예전에 실 베리피케이션 레포트만 제출하다 이 많은 다큐멘트를 다 제출해야 되니까 이제 컨설팅 스코프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한번 공유해 드리려고 한 거고요. 4차 산업혁명 등급하고 이제 저희가 컨설팅 할 때 이제 툴을 사용을 하는데 새로 개발된 툴을 사용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차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실이 등급이라는데 그걸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이제 현재 작년부터는 이제 실 베리피케이션 레포트가 이제 여기 IC6158 라이프 사이클의 이제 세이프티 밸리데이션 플랜의 일부에 해당되는 건데 요것만 이제 이전에 제출했다 그러면 이제 요거 플러스 해잡 레포트, 로파 레포트. 근데 전 공장 해잡을 다 하라는 건 아니고요. 힙스에 대한 해잡을 따로 해서 레포트를 제출하고 로파도 제출하고 그다음 이제 세이프티 시스템 리콰이어먼트 스페시피케이션이라는 것도 제출하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다큐멘트는 이제 FSMS라고 펑셔널 세이프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요거를 다 포함을 해야 됩니다. 여기 박스 안 친 거. 그렇게 해서 결국은 IC 표준대로 그대로 다큐멘트 다 100% 제출하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게 이제 요상이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컨설팅 회사들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제출했던 게 해잡은 엑셀 파일로 제출하고 로파 엑셀 파일로 하고 SRS는 워드 파일로 제출하고 실 베리피케이션 레포트는 또 FTA라고 폴트리 어널리시스 툴이죠. 그런 걸로 많이 제출을 해봤었죠. 그런데 이제 그 캐나다 스페라사에서 개발된 PH 프로라는 툴을 쓰게 되면 요 안에 해저함 로파 SRS가 이제 다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저함하고 로파가 아이템 중에 반 정도는 이게 다 이제 똑같은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할 필요 없이 이게 자동으로 그냥 해잡에서 로파 레포트로 넘어가고 로파에서 또 공통된 항목들은 SRS 자동적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이제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되고요. 실 베리피케이션은 아직까지 EX7렌시아로 이제 인허가가 되고 있는데 향후는 이제 이것도 이제 PHP 프로로 다 통합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해상 루파 SRS 실 베리피케이션 요런 거는 이제 요런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자동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실이라고 스마트 인더스트리 레디니스 인덱스라고 국제적으로 4차 산업혁명 등급이 이제 각 공장별로 몇 등급이 되느냐 그걸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요 12가지 이제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까 설계의 해상 노파부터 거기에 실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인테그레이티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자동화에 대한 뭐 그런 항목이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인테그레이티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에도 요 6가지, 0부터 5까지 6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아까처럼 엑셀로 제출한다. 그러면 이제 엑셀로 해가지고 뭐 문서가 디파인 정도 되는 것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이제 뭐 PHP 프로라든지 뭐 이런 걸로 제출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요 각 서류 간에 데이터가 자동적으로 익스체인지 되는 오토메이티드 단계까지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 등급이 확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엄청난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레어스 행용 힙스 해작 결과에 대해서 이제 공유를 해드리면요.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시나리오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리볼러에 들어간 스팀 라인 이게 열원이 되는데 요 컨트롤 밸브가 몰펑션 오픈돼서 고장나서 100% 열려버렸다 이죠. 그럼 스팀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과압이 발생해서 PSV가 결국 터질 건데 그 PSV가 터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PSV 터지면 이제 지금은 여기 플라스틱 용량이 부족하니까 PSV 터지면 플라스틱도 넘칩니다. 그래서 2005년도 그 BP 텍사스 리파이너리 사고 같은 뭐 125명 사상자 나는 엄청난 사고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여기 프레셔 하이트리 트랜스미터로 이제 스팀 라인 밸브를 1화로 2로 보팅으로 셧다운 시키면서 실수리 맞추는 게 여기 가장 일반적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해보면 역시나 실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여기 스팀 라인 펑션 오픈 해보면 해작 해보면 아직 실은 안 했고요. 여기 세이프가드에 보면 이제 프레셔 하이트리 여기 SIF가 있고 그다음 이제 알람도 인정됩니다. 뭐 요거는 반응 시간이 느리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PSV 터질 때까지 여유 시간이 되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죠. 그다음 이제 쿨링 워터 페일리어 시나리오는 요거보다 이제 세이프가드 더 많습니다. 이제 스탠바이 쿨링 워터 펌프가 더 많거든요. 그런 게 또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알람도 이제 이렇게 물론 있고 SIF도 뭐 프레셔 하이트리 셧다운 SIF도 여기 물론 들어가죠. 요거는 이제 펌프가 이제 멈춰가지고 펌프 출력단의 압력이 낮아져서 스팀 라인을 셧다운 시키는 거. 요거는 이제 각 칼럼별로 압력 올라와서 이제 셧다운 시키는 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세이프가드가 다른 시나리오보다 훨씬 많죠. 예. 뭐 훨씬 많은 건 아니고 하나 정도 더 많죠. 예. 한 2개 정도 더 많게 되고 파워 페일리어 같은 경우도 이제 칼럼별로 이렇게 하이트리에 의해서 이제 스팀 셧다운 시키는 거 같고 이제 언더볼티지 릴레이로 파워 측정하고 있다가 이제 한정 파워가 이제 볼티지 드랍 발생했다가 전 칼럼에 이제 스팀 라인 셧다운 시키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른 그 기본적인 요 시나리오보다는 이제 세이프가드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요거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PSV를 절대 세이프가드에 넣지 말라는 겁니다. 이 PSV 열리는 거 막으려고 이 해작하는 건데 PSV 열리면 플라스틱 넘치거든요. 이제 컨설턴트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PSV는 무조건 하이프레셔 시나리오는 세이프가드로 담는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넣으시면 안 되는 거죠. 플레어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자, 그 다음 시나리오가 이제 이렇게 이제 또 메이저로 나오는 게 아까 것보다 더 메이저로 나오는 게 이제 컴프레서가 이제 오버스피드 발생했다든지 뭐 컴프레서 돌리는 원리는 이제 스팀으로 이렇게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스팀으로 컴프레서 터바인 돌리고 요 회전력으로 이제 컴프레서를 회전시켜가지고 출력을 보내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뭐 오버스피드 발생했다. 그러면 과압이 발생하죠. 그럼 전 칼럼의 압력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PSV 다 터지게 될 거고요. 요게 이제 파워 페일리어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쿨링 워터 페일리어 그 다음으로 큰 게 이런 시나리오거든요. 그때 이제 출력단에 이제 프레셔 하이트리 발생하면 스팀 라인에 셧다운 시켜가지고
이렇게 컴프레서 멈추도록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보면 이제 요거는 이제 다른 거보다 또 세이프가드가 하나 더 많은 게 요 컴프레서에 대해서는 이제 기계적으로 뭐 이게 오버스피드 발생했다든지 하면 셰프트 무브먼트가 발생합니다. 축이 이렇게 흔들린다든지 그걸로 해서 이제 자동적으로 셧다운 시키게 되는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그 칼럼 쪽에 그 세이프가드보다는 하나, 두 개 정도가 더 많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실이 역시 낮아집니다. 실 3까지는 이제 나중에 안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쿨링워터 쪽도 뭐 셰프트 무브먼트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로파를 해보면 이제 일단 퍼스널 쪽이 제일 사상자가 제일 크게 나오기 때문에 실이 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럼에 이제 오버프레셔 발생했을 때, 뭐 그거는 실3 뭐 예전하고 똑같이 이렇게 나왔고요. 근데 쿨링워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 스탠바이 펌프라든지 뭐 이런 게 세이프가드 더 있었죠. 그게 IPL로 인정이 되고 이제 알람도 인정되고 하면서 실이 실제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칼럼 오버프레셔 발생했을 때 이제 스팀라인 셧다운 시키는 것도 역시 IPL이라고 인디펜던트 프로텍션 레이어 인정받으면서 실제로 떨어졌고요. 파워 페일러도 이제 역시나 그 오버프레셔 발생했을 때 이제 스팀라인 셧다운 시키는 거, 그 다음에 알람 이런 거 인정되면서 실제로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렌지색하고 녹색 틀린 거는 녹색은 이제 추가적인 IPL 하나도 필요 없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색깔이 들어간 거는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 실1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언더볼티지 릴레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컴프레서 쪽은 이제 셰프트 무브먼트 들어가니까 이건 실2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쿨링워터하고 파워페일러도 아까처럼 똑같이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실제로 나왔고 이것도 실제로긴 한데 언더볼티지 릴레이가 꼭 필요하다는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서머리 해보면 이제 여기 P가 퍼스널 사상자에 대한 건데 이건 이제 실3, 그다음 인바이러먼트 실2, 그다음 SS 손실, 자산 손실 실2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 이제 쿨링워터 페일러, 파워 페일러는 다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컴프레서 쪽인데 역시나 이제 컴프레서는 이제 셰프트 무브먼트가 IPL로 하나 더 인정되면서 실3가 아니고 실2로 나왔습니다. 인바이러먼트 SS는 실반으로 나왔고 나머지 쿨링워터 파워 페일러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플레어스택용 힙스에 대해서 이제 해상 로파를 실시한 결과 칼럼 리볼러 스팀은 이제 전구와 동일하게 역시 실3가 나왔고요. 그다음 이제 컴프레서 쪽은 이제 실3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실2가 나왔고, 그다음 냉각 펌프 고장 실제로 전력 공급 고장 실제로인데 예전에 이제 전력 공급 쪽이 워낙 SIF가 커가지고 이건 전 공장을 다 셧다운 시키는 그런 SIF이기 때문에 이게 실3 제일 안 나왔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로퍼를 해보니까 실3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실3 맞출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향후는 이제 그 API 521 세컨드 에디션이 아니고 뭐 6 에디션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하되 컨설팅 자료는 좀 많이 늘어나겠죠. 이렇게 하면서 좀 합리적인 실이 적용될 것을 이제 제안드리는데, 이걸 이제 서류가 프로젝트 완성된 건 아니고요. 이제 한두 달 안에 가스안전공사에 제출될 거고요. 가스안전공사 요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향후 이제 컨설팅 방향을 결정할 생각입니다. 오늘 여기 전남대에서도 여기에 대한 연구를 국내 기준 마련하는 연구를 많이 해주시고 했는데 저는 박 교수님 앞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오늘 영광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고맙습니다. 예, 저기 질문 있으면 질문 한 개만. 예. 저 상당히 이거 보고 놀라긴 했는데요. 예. 해접실하면서 로파할 때 SRS 하게 되면 타겟실을 정하지 않습니까? 예. 타겟실을 정하는 것은 사실은 피해 정도라든가 환경 정도 병의 정도를 정하는데 예. 제시한 내용에 타겟실 내용이 없거든요. 보니까 타겟실을 정한 다음에 거기를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 타겟실입니다. 예. 어떤 게 타겟실이라고요? 여기 사상자에 대한 타겟실, 요 P가 사상자고요. 상당히- E가 이제 그러니까 이바이러먼트 타겟실이 CS3, C2밖에 안 된다는 게 A가 되게 이제- 의아스러운데 보니까 예? 되게 의아한데요. 보통 타겟실 하게 되면 A9 정도가 나오는데
이거 너무 좀 그거는 네. TME라고 타겟 미티게이티드 이벤트. 예, 그렇죠. 그게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시를 적용하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네덜란드 기준으로 한 사람 사망을 예, 10의 마이너스 5승연으로 해서 10만 년에 한 그거 명 없이 사망. 요 얘기를 한다는 요런 얘기는 기준으로 지금은 샀습니다. 뭐냐면은 예. 지금에 있는 거 PSB 안 달아도 무방 해역까지 나올 수 있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서 되게 의아합니다. 보니까 가스안정화가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네요. PSV를 안 달 수는 없죠. PSV 안 네. 달면 과학 발생은 바로 폭발이니까요. 예, 안 달 수는 없고요. 예, 달기는 달되 이제 PSV가 태전 안 터지도록 이렇게 이제 구성을 시켜야 됩니다. 좀 되게 의아하게 합니다. 보니까. PSV는 꼭 필요합니다. 예. 용량 커버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예. 예, 용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라도 확률적으로 낮춰줘야 그리고 된다. 제시한 것 중에 API에서 얘기한 것이 이제 IEC에 따라서 하라고 하는 것이 낮출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높일 수 있다는 것도 얘기하는 건데 높이는 얘기는 없고 낮추는 쪽으로 접근하셨네 보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시간이 다 됐어요? 예, 뵙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